안녕하세요. 회로이론 1장 직류. 직류 파트인데 내용 나가기 전에 먼저 개요부터 좀 하고 나가자고요. 보시면은 우리가 전기가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어요. 교류는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는데 교류는 얼마냐? 얘는 600V 이하. 직류는 750V 이하를 얘기하고, 고압은 6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 그 다음에 직류는 75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 그 다음에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한다. 얘도 7000V 초과. 그러면은 우리가 600V 이하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600V를 포함하고 작은 놈이죠. 600V를 미만이다. 얘는 600V가 포함이 안 되고 작은 놈을 말하는 거예요. 600V 이상이다. 얘는 600V를 포함하고 큰 놈. 600V 초과다. 얘는 600이 포함이 안 되고 큰 놈을 말한다는 얘기인데, 요거 쓰는 게 지금 요거 전압의 종별 범위 있죠? 요게 전기 산업기사 실기 4점짜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뭐냐? 600, 7000 요것만 달달달달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600V 이하, 600V 이상 이렇게 써버리죠. 그러면 600은 저압도 되고 고압도 되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실기에서 그래서 요런 문구 하나 때문에 점수가 안 나간다 이 얘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오실로그래프로다가 직류 교류를 측정해 본 거예요. 교류는 이런 파형이 나와. 시간에 따라서 전압 전류가. 근데 직류는 시간이 변하더라도 항상 어떻다? 전압 전류가 일정하게 나온다 이 얘기죠. 교류는 순간순간 변하고 직류는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이게 직류 교류인데, 그러면은 지금 직류는 준 것만큼 받는 거죠. 그만큼 뭐가 작냐? 손실이 작은 거예요. 준 것만큼 받으니까 손실이 작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얘를 22,900을 줬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얼마 받아야 돼? 22,900이죠. 근데 우리 집은 얼마야? 220V네. 그러니까는 얘 전압을 낮춰서 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기계기구가 필요한데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비싸서 쓸 수가 없어. 또 차단을 시키려면은 차단을 시켜가지고 불꽃이 많이 튀는데, 지금 현재 직류 차단기는 20kV 이하급만 개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직류를 갖다가 실생활에 만든 전기를 운반해서 우리 집까지 올 때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금은 현재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손실 자체가 없고 준 것만큼 받으니까 좋지만 어떻다? 차단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압을 높이거나 승압이나 낮추는 거 강압이나 이게 쓰려면은 기계기구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사용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럼 반면 교류는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올 때 이 부분에서 차단이 쉬워요. 그러니까 차단이 쉽고, 또 변압기에 코일만 감으면은 얼마든지 전압을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어. 승압 및 강압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직류는 주파수, 이걸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주파수라 표현하는데 얘가 존재하지 않죠. 교류는 주파수가 존재해. 왜? 정연파 교류가 일정한 파형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뭐다? 교류는 순간순간 값이 변하는 거고 직류는 일정하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교류회로 일정 파트가 직류 파트야. 그러면 직류니까 어때요? 일정한 값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자 이 얘기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동일한 수도 파이프가 있어요. 즐기면서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야. 수도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돌멩이가 하나고, 돌멩이가 얘는 이 파이프 안에 여러 개가 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똑같은 양의 물을 갖다가 똑같은 굵기의 수도 파이프에다가 물을 보냈을 때 물이 잘 통하는 데는 어디야? 여기가 물이 잘 통하겠죠?
얘는 물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결국 요 수도 파이프를 전선으로 보시고 이 돌멩이를 저항으로 보시고 이 물을 전류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결국 뭐죠? 지금 동일한 전선에 물이 흐르는 거, 전류가 흐르는 걸 막는 거, 저항이죠. 무슨 저항? 이거를 전기가 흐르는 걸 막는 저항을 전기 저항이라 표현하네. 아, 그러면은 전기 저항이 작아야지만 전류가 잘 통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한 사람이 누구야? 옴이죠. I는 R분의 V다. 그러면은 얘가 전압, 얘가 전기 저항인데 단위가 볼트, 얘는 옴이죠. 기본 단위 들어가야 암페어가 나오는데 요 명칭, 용어하고 단위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결국 전기 저항이 작아야지만 뭐다? 전류가 잘 통한다 이 얘기하는 거네. 그 다음에 동일한 재질의 전선에다가 동일한 길이에요. 근데 얘가 면적이 수도 파이프가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면은 동일한 유량의 물을 집어넣었을 때, 동일한 전류를 집어넣었을 때 어느 파이프가 물이 잘 통해요? 얘가 잘 통하죠. 그러면 결국 뭐냐? 전류 값이 크면 클수록 전선은 굵은 게 더 잘 통한다 이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동일한 재질의 동일한 면적인데 지금은 이제는 동일한 면적에 얘가 길이가 얘는 길이가 얘보다 3배 더 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을 집어넣었을 때 요 파이프가 물이 잘 통하죠. 얘는 물이 안 통할 거 아니야. 안 통하는 게 아니고 얘보다 좀 한참 가니까 힘이 드니까 덜 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선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전류는 잘 통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일한 굵기에 동일한 길이의 전선이 있는데 재질이 틀려. 금운동이래요. 그러면은 이 금운동 각각의 도체가 갖고 있는 순수한 저항값이 있죠. 그게 고유저항이라 표현해요. 근데 지금 고유저항은 다 틀리단 말이야. 그러면 고유저항을 우리는 이렇게 로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느 전선이 전류가 제일 잘 통하는 거예요? 얘가 고유저항이 작기 때문에 얘가 제일 잘 통하고 그 다음에 금이고 동이 잘 통하죠. 근데 실생활에 우리가 전선을 사용하는데 금이나 은을 쓰면은 난리 나죠. 왜? 그거 잘라가지고 도둑놈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다 죽을 거 아니야. 붙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누구나 잘라 먹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싸고 전기가 잘 통하는 거. 그거 봤더니 우리 뭐다? 구리더라.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백금을 제일 좋다 그러지만 우리는 전기 자격증 딸 때 뭐다? 구리, 동을 갖다가 가장 고유저항이 작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전기저항은 I는 R분의 V라고 했는데 전기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는 잘 통하죠. 그럼 반대로 전기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못 통하는 거죠.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 이걸 뭐라 불러요? 반비례다 이렇게 표현하죠. 반비례. 근데 만약에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지죠. 같이 커지는 거. 이걸 비례라 표현하죠. 그러면 얘는 반비례 관계인데 이 저항 R은 이런 공식이 발생하네. 볼까요? 지금 고유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1번, 2번, 3번은 통한다며. 이 고유저항이 크면은 전기저항이 커지니까 전기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얘가 제일 잘 통하고 얘가 제일 안 통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류는 잘 못 통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얘랑 비례니까 전기저항도 커지니까 전기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못 통하네. 그래서 전선의 길이가 짧아야지만 전류가 잘 통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가 크면 클수록 전류 잘 통한다 그러죠. 그럼 반대로 전선의 굵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 못 통하네. 전선의 굵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저항은 커지죠. 반비례니까. 그럼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니까 전류가 안 통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라 표현하느냐? 전기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거 단위가 옴인데 요 R은 로우의 A분의 L, 얘가 고유저항, 전선의 길이, 단면적, 전기저항 요건데 얘는 회로, 기기, 자기, 전력 안 나오는 공식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기 특강 가시면 얘가 맨 처음에 나오는 공식이죠. 왜? 얘가 맨 처음에 나오냐? 전선의 굵기를 선정을 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후광전성한 굵기가 나오는 거고, 후광전성한 굵기가 나와야지만 건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볼 때 단면적 전선의 굵기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파트에 얘 공식이 다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얼떨결에 공식 2개 봤죠? 그렇죠? 그러면은 간략적으로 볼 거예요. 전력 시간에 해주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설비를 갖다가 시설을 했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비를 했을 때 오늘 시공했는데 내일이 길이 변한다? 아니죠. 한번 설치된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결국 얘 길이는 한번 설치되면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 얘기죠. 얘 일정한 거네. 그 다음에 여기 전선의 굵기나 여기 전선의 굵기는 어때요? 다 같아야죠. 만약에 굵기가 틀리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틀려오면은 여기 지점에 뭐가 생겨요? 병목 현상 때문에 전류가 여기서 잘 지나갈 때 힘들어해. 여기 뭐가 발생하냐?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면 이 도선에 전선에 열이 발생해가지고 도선이 불어서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굵기가 동일해야지만 전류가 잘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한번 설비된 전선은 뭐다? 단면적도 일정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ACSR인데 전력 시간에 배울 거예요. ACSR은 뭐다? 강심 알림 연설인데 그건 나중에 보실 거야. 얘는 동, 얘는 뭐 경동. 이렇게 쓰면은 얘랑 고유저항이 다 틀리죠. 그러면 고유저항이 다 틀리면은 이게 전기저항이 다 틀리는 거야. 그러면은 전기저항이 다 틀리니까 전류값도 많이 들었다. 조금 지났다 막 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항상 이 고유저항도 설비가 되면은 또 동일한 재질로 ACSR이면은 ACSR로 전부 다 동일하게 설비가 되단다 얘기죠. 그러면은 고유저항도 한번 설비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은 이 전기저항 R은 한번 우리가 설비된 시설물에서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얘가 안 변한다는 얘기죠. 얘도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뭐랑 같아? 아, 지금 보시면은 직류는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한다 그랬죠.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는 교류는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R만 있으면 우리는 뭐로 변한다? 직류로 변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다 이런 걸 보여주실 거야.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얘가 유효분, 얘가 무효분. 그러면은 요게 J가 뭐냐? 옛날 산수 시간에 3 플러스 J4, I4. 요게 뭐예요? 복소수죠? 실수, 허수. 근데 우리는 전기인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I를 쓰면은 전륜지, 복소수, 무효분인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요거를 약속을 해서 뭐로 썼다? 전부 다 J로 썼다 이 얘기죠. 근데 공학용 계산기에는 전기인들만 쓰는 게 아니죠. 토목, 건축 다 쓸 거 아니야. 전자도. 그러니까 뭐다? I로 우리가 문자는 편하지만 계산기 누르실 때는 복소수 I를 누르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유효, 무효 얘를 P상이라 표현하는데 무효가 존재하지 않고 유효만 존재하면 뭐가 된다? 직류가 되는 거고 얘까지 존재하면 뭐가 된다? 교류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일장 직류 파트니까 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누구만 존재한다? R만 존재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R만 존재하면 직류, R이 아니고 X도 존재하면 뭐다? 교류다 이 얘기네. 보시면은 다시 직류는 교류는 얘는 값이 일정한 놈이고 얘는 값이 순간순간 변한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뭘 사용한다? 교류를 실생활에 다 사용한다. 그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직류는 일정한 값이니까 변화하려면 뭐다? 기기값이 비싸더라.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콘센트 수구까지는 교류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콘센트 수구에 꽂아서 쓰는 컴퓨터 내부는 뭐가 된다? 직류가 되더라. 왜? 손실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전기기사는 뭐예요? 강전이죠. 산업기사.
그러니까 콘센트 수구까지만 보는 거지 내부 오는 전자기기는 전자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콘센트까지만 보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이게 지나가요. 결국 전류가 지나간다 봐. 물은 전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항상 값이 어때요? 일정하죠. 결국 뭐다? 전류가 일정한 값은 우리는 뭐라 부른다? 직열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직열. 그러면은 직행버스가 뭐예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달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버스 안에 탄 사람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 전류값이 일정하게 가는 걸 뭐라 표현한다? 직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오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갈라지겠죠, 물이. 만약에 일로 10리터의 물이 왔어. 얘가 4리터 간대요. 그럼 일로 몇 리터? 5리터의 물이 간다 이 얘기네. 물이 오다가 갈라져. 갈라지는 거, 변하는 거. 얘를 병렬이다. 전류가 변하는 거, 얘를 병렬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회로는 항상 하나만 잘 하시면 돼. 아,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병렬일 때 뭐가 일정하냐? 보자고요. 만약에 형광등을 이런 식으로 연결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한 거하고 만약에 형광등이 끝에가 흑화현상 나가지고 죽었어. 얘가 죽었대요. 그러면은 여기 가는 전류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은 얘가 죽었지만 나머지 모두 형광등들도 불이 안 들어온다 이 얘기죠. 얘가 직렬이죠. 왜? 전류까지 변하지 않고 오잖아. 근데 여기서 봐요.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이 점에서 전류가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러면 갈라지면 병렬이라며. 근데 만약에 여기서 형광등이 얘가 죽었어. 그러면은 이쪽 전류 가고 이쪽 전류 가서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지 얘하고 얘는 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하는 직렬이다 병렬이다? 병렬로 연결한다. 그러면 직렬은 누굴 해석한다? 전설로. 철다 배전설로 지짐을 지나가는 전설로 다 직렬로 본다 이 얘기네. 그러면은 우리 공부하시다 말고 형광등 한번 쳐다보세요. 얘가 220, 얘도 220, 얘도 220. 그쵸? 병렬일 때 형광등 하나 켜나, 두 개 켜나, 세 개 켜나 전부 다 220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 뭐가 변하지 않는 거야? 얘는 전압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일정한 거는 직렬, 전압이 일정한 거는 우리 뭐다? 병렬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 얘기네. 아, 전류가 일정한 건 직렬, 전압이 일정한 거는 병렬. 이걸 나중에 키르호프 1법칙, 키르호프 2법칙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전류가 얘는 1법칙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전압 갖고 따지는 거는 2법칙. 그렇죠? 얘는 2법칙, 얘는 1법칙. 그렇게 나중에 또 따지는데 그거는 나중에 들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뭐다? 전류는 직렬일 때 일정하고 전압은 병렬일 때 일정하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전기저항 I는 R분의 V 보고 그 다음에 전류 I는 R분의 V, 전기저항 R은 로우의 A분의 L 봤죠? 그 다음에 직렬, 병렬 보신 거예요. 그러면은 회로에 나오는 용어 좀 보시자고. V, 얘는 전압. 단위가 볼트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과목 가시면은 아, 얘는 송전단전압, 얘는 수전단전압, 얘는 유기기전력, 얘는 단자전압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1차측 전압, 2차측 전압. 그래서 여기서는 통틀어서 그냥 기본적인 명칭 그것만 볼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래야 나중에 내가 얘가 뭔지 알아야 응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I는 전류. A로 쓰고 암페어다 이러죠. 암페어. 그 다음에 R은 저항. 전기 저항인데 누구다? 옴이다. 이렇게 표현하네. 그러면은 얘랑 반대 개념이 치드 표현이에요. 얘가 콘덕턴스. 얘가 옴이면은 요거 단위가 뭐냐? 모우. 결국 얘랑 단위가 어때요? 뒤집어 있죠? 그래서 요 단위만 갖고도
그 전기 저항 R하고 콘덕턴스는 역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선은 명칭만 보시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임피던스. 얘는 오hm. 이렇게 쓰면은 어드미턴스. 얘도 모우. 그러면은 결국 요게 두 개 갖고도 뭐 쓸 수 있다?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턴스도 뭐다?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X를 쓰면은 리액턴스. 읽을 때 리액턴스라 읽어요. 단위는 ohm을 써. 근데 이 리액턴스는 XL이 있고 XC가 있어요. XL을 유도성 리액턴스, XC를 용량성 리액턴스다. 그래서 얘도 얘도 ohm인데 앞으로 공부를 더 나가 보시면은 유도성 리액턴스는 지상, 뒤진다. 늦다. 이런 표현이 요거 표현이 L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한번 들어보고 가시는 거야. 반복 학습이니까. 그러면은 용량성 리액턴스는 요 C 때문에 뭐다? 진상, 앞선다, 빠르다. 뭐 이런 표현을 나중에 기계 가시면은 증자다, 감자다 막 그렇게 막 나오시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용어만 지금 우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L은 인덕턴스. H도 표현하고 얘를 헨리다 이렇게 표현해. 헨리. 헨리. 그 다음에 C는 정전 용량. 얘가 누구였냐? 커패시던스. 얘가 F로 표현하고 얘를 패럿. 이렇게 표현해요. 패럿. 그러면은 얘가 만드는 게 XL, 얘가 만드는 게 XC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또 갈라지니까 그때 가서 또 보시고. 그 다음에 P는 유효 전력. 와트. 요걸 와트라 했죠? 유효 전력과 같은 말이 뭐냐? 이건 실전 우리가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전력, 사용 전력, 평균 전력, 유효 전력 전부 다 같은 말인데 우리 회로 파트 4장 가시면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보고 가시는 거야. PR은 무효 전력. 요거를 이렇게 봐. 그 다음에 PA를 피상 전력. 요거를 볼트 암페어다 해서 VA로 읽어요. VA. 그 다음에 Q. 얘가 전기량 또는 전하량 해서 C가 단위인데 C의 단위는 뭐다? 쿨롱. 그 다음에 W는 얘가 1 또는 전력량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줄 또는 와트 세크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 얘기고, 파이 요걸 파이라 읽어요. 요걸 자속 이렇게 하면은 웨버. M은 상호 인덕턴스. H를 표현하고 헨리 여기서 했죠? 네, 헨리. 아마 요 정도만 알고 하나 더. 코사인 세타는 역률. 다른 말로 유효율. 사인 세타는 무효율. 요 정도. 요 정도만 암기하시면은 회로책을 읽을 수는 있을 거예요. 얘가 뭐다, 얘가 뭐다. 그러니까는 처음 전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얘가 뭐야? 이거 어렵네. C가 말하기도 어렵고 인덕턴스도 어렵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 형광등을 갖다가 3살, 4살 때 형광등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형광등 잘했지. 초등학교나 유치원 가가지고 얘가 칠판이다 하니까 선생님들이 칠판이다 칠판인지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들도 마찬가지야. 임피던스다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지 않은 거죠. 왜? 이거 보면은 볼티지다 암페어다 옴이다 헨리다 페럿이다 다 뭐요? 외국인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증명한 거야, 논문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증명한 사람 이름 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외워야지 뭐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이 뭐다 암기가 되셔야지.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암기돼야지만 우리가 뭐다 모든 게 얘기가 된다 이 얘기죠. 꼭 외우셔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1m는 몇 밀리죠? 1000밀리 그거를 10의 3승 밀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1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죠. 이게 뭐 이해가 안 가시면은 1kg은 10의 3승 g 1000g인가요? 그러면은 1g은 10의 마이너스 3승 kg이죠. 무슨 얘기하냐? 얘가 큰 단위고 얘가 작은 단위예요.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물어보면은 플러스 승. 그렇죠? 그다음에 작은 단위를 큰 단위로 물어보면은 마이너스 승이 간다 이 얘기죠. 그렇죠? 다시 큰 단위를 작은 단위 가면은 플러스 승, 작은 단위를 큰 단위로 물어보면은 마이너스 승이다. 이 개념을 갖다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회로든 전력이든 기기든 자기든 실기가든 이거를 하면은 계산을 했는데도 답이 엉뚱한 게 나와. 그러니까 그거를 정의를 잘 내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그냥 F 쓸게. 패럿이죠? 얘가 기본 단위. 그럼 여기에 오모스도 있는 거죠? 여기에 헬리오스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단위다 이 얘기야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1암페어는 그럼 몇 미리암페어예요? 10의 3승 미리암페어죠. 그럼 이렇게 쓰면은 도면이 복잡하고 해석이 힘들어. 그래서 전기인들끼리 약속한 거야. 소문자 미리를 하나만 써도 우리는 뭐로 읽자? 미리 얘를 미리암페어로 읽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1헬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의 3승 미리헬리다. 소문자 M이 하나만 써도 우리는 뭐다? 미리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돼. 그러면은 얘보다 1000배 작은 게 요게 M이 뭐다? 미리. 요거보다 1000배 작은 게 뭐다? 요렇게 뮤자 쓴 거. 요걸 마이크로. 얘보다 1000배 작은 게 뭐다? 요렇게 N. 요게 나노. 얘보다 1000배 작은 게 뭐다? 요렇게 하면은 피코. 그러면은 1페럿을 몇 미리페럿이냐 물어보면 10의 3승 미리페럿이죠. 그러면은 1미리페럿을 몇 마이크로페럿이냐 그러면은 10의 3승 마이크로페럿이죠. 1 마이크로페럿을 몇 나노페럿이냐 물어보면 10의 3승. 1 나노페럿을 몇 피코페럿이냐면은 10의 3승.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가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가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가도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걸 좀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면은 얘가 기본 단위지만 큰 단위, 점점 작은 단위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물어보면 10의 3승, 10의 3승이 몇 승? 10의 6승이 된다는 얘기죠. 1페럿은 몇 마이크로페럿이냐? 10의 6승 마이크로페럿. 그러면 1페럿은 몇 나노페럿이냐? 이렇게 나오면은 10의 9승 나노페럿. 1페럿은 몇 피코페럿이냐 하면은 10의 12승 피코페럿이다. 그러면 거꾸로 1피코페럿은 몇 페럿이냐?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1 나노페럿은 몇 페럿이냐? 10의 마이너스 9승 페럿. 1 마이크로페럿은 몇 페럿이냐?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 그렇죠? 그러면은 봐요. 전기는 항상 똑같아. 얘가 플러스면 반대로 얘는 마이너스. 한쪽만 잘해 놓으시면 반대편은 꼭 눈대중을 찍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보다 1000배 큰 거 우리가 이걸 키로라 표현하죠. 얘보다 1000배 큰 거 이거를 메거라 표현하죠. 메거.
얘보다 1000배 큰 거를 우리가 요거를 기가라 표현하죠. 그러면은 1페럿은 몇 킬로 페럿이니? 10의 마이너스 3승. 기본 단위고 이쪽이 이제 큰 단위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럼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플러스, 이렇게 물어봐도 플러스, 이렇게 물어봐도 플러스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발음으로 보면은 10의 몇 승? 마이너스 6승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발음으로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 되겠죠. 거꾸로 이렇게 발음으로 보면 10의 9승. 여기서 거꾸로 물어보면 10의 6승. 그러면은 여기 더 큰 거 있냐? 있어요. 더 작은 것도 있고. 근데 여기만 하냐? 시험 문제는 요 안에서 다 나오니까 우리는 요 관계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얘가 기본 다닐 때 1루는 점점 작아지는 거고 이쪽은 점점 커지는 거죠. 꼭 페럿만 오는 게 아니야. VA가 와도 상관없어요. 암페어가 와도 상관없고 오미어도 상관없고 페럿이 헨리가 와도 상관없는 거야. 기본 단위가 오면은 이렇게 되더라.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꼭 알고 가셔야 돼. 예. 그러면은 다시 I는 R분의 V 봤죠? 그래서 얘가 볼트고 얘가 ohm이니까 단위가 암페어 나온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꼭 반대 해볼까요? V는 뭐가 돼? 얘를 구하니까 얘랑 나누기죠. 옆으로 이항시키면 곱하기가 되는 거야. 이항 정리가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더하기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더하기. 그러면은 곱하기라는 얘기는 분자고 나누기라는 얘기는 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만약에 R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자리 바꾸면 되죠. 그래서 I분의 V가 된다. 근데 콘덕턴수하고 저항은 역수관계라며요. 그러면은 I는 R분의 1이 G라며 그러면 GV 쓸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 다음에 V는 IR인데 R하고 G하고 반대 개념이라며 그러면 G, I 쓸 수 있나요? 그 다음에 G는 얘랑 반대 개념이라며 그러면은 I분의 전류분의 전압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V분의 I가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큰 틀이죠. 얘들은 작은 틀이잖아. 그러니까 큰 틀만 이해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암기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무슨 공식이냐. Q는 IT. 얘가 전기량 C죠. 쿨롱. 얘는 암페어 세크죠. 그래서 전기량은 뭐다? 전기량, 전하량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전류량을 전기량이다, 전하량이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암페어 세크와 같은 단위가 누구냐? 쿨롱이다. 얘는 전기기사보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능사, 기능장 이런 파트에서 막 나오겠죠. 근데 더 들어가면은 얘만 있는 게 아니냐? CV도 있어요. 정전 용량에다가 전압만 곱해도 전기량 나오더라. 정전 용량은 페럿이 기본 단위고 전압은 볼트니까 페럿 볼트도 뭐다? 쿨롱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공식을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하시냐? Q, 전기량 Q는 IT, Q는 CV. 어떻게 왜? Q, 캐스천. 질문했더니 it, 그것이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C 부리고 있대. 이렇게 외우면 끝나죠. 질문을 했더니 그것이래. 그것을 옆 사람이 C 부리고 있어. 그러면은 공식 2번만 써보시면은 본인 거로 충분히 암기가 가능하실 거예요. 또 공식 나오는 게 뭐 있냐? W는 VQ인가요? 얘가 1이에요. 줄. 그럼 얘는 볼트 쿨롱. 줄하고 같은 단위가 뭐다? 볼트 쿨롱이다 이 얘기죠. 얘가 1이래. 그럼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1은 결국 뭐예요? 내가 쓴 전기, 전력에다가 시간만큼 곱하면 그것도 내가 전기적으로 한 1이잖아요. 그러니까 와트, 세컨드
같은 단위다 이 얘기죠. 누구랑? 줄과 같은 단위야.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볼 거고 요것만 암기하시면 어떻게 하냐. 요게 W는 VQ 막 외우시면 좋은데 삼겹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꼬치 꽂은 거 같죠? 그래서 뭐요? 캠핑 가잖아. 바베큐. 이렇게 외우시면 돼. 바베큐. 그러면 안 잊어먹겠네. 그래서 앞에 나온 공식이 요거 세 개만 알고 있으면은 요거는 기사, 산업기사보다도 뭐다? 기능사, 기능장 쪽에 나온다. 근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응용을 하기 때문에 산업기사, 기사 보신 분들도 공식은 대략 암기를 하고 가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는 아까 정리한 거 좀 볼게요. 전류가 일정하면은 누구다? 직렬. 전압이 일정하면 누구다? 병렬. 그러면은 직렬은 우리가 어디서 해석을 한다? 전설로. 병렬은 우리가 어디서 해석한다? 부하. 부하가 누구예요? 형광등도 부하죠. 그렇죠? 전동기도 부하죠. 다 부하야. 부하는 뭐다? 병렬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은 앞으로 기기도 공부하신 분들 계시는데 변압기 병렬운전이 있어요? 직렬운전이야? 변압기 병렬운전이죠. 발전기 직렬운전이요? 병렬운전이요? 발전기 병렬운전이죠. 형광등 직렬이야? 병렬이요? 병렬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하는 다 뭐다? 병렬이다 이 얘기. 그 다음에 전설로, 모든 전설은 뭐로 해석한다? 우리는 직렬로 해석한다 이 얘기네. 그래서 직병렬을 갖다가 이제는 전기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직렬 파트부터. 얘는 전류가 일정. 이거는 눈 감고 막 해도 막 계속 해야 돼. 직렬은 전류가 일정. 근데 지금 직류 파트죠? 직류는 누구만 존재한다? 항상 일정한 값. 아까 일정한 값이 뭐라 그랬어요? R. 그랬잖아. 우리가 신분에서 요렇게 표현하면은 요건 R이에요. 요거를 요렇게 표현하면은 얘는 L이야. 요렇게 표현하면 C예요.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RLC를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 어디서 나오냐? 3장 가시면 나오죠. 왜? RLC 교류니까. 근데 지금은 직류니까 얘만 존재한다며. 값이 일정한가.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얘가 R1, 얘가 R2.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 R1에 걸리는 전압을 V1, 요 R2에 걸린 전압을 V2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봐요. 이게 어려우면은 술집 갔더니 두 테이블 있어. 요 테이블에서 먹은 술값하고 요 테이블에서 먹은 술값을 더하면 주인이 번 돈이죠. 이게 키로오프 2법칙이야. 폐회로에서의 각각의 전압강화 합은 같다. 나중에 6장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1장을 잘해야지 2장이 편하고 2장이 잘해야 3장이 편하고 쭉 연결되는 건데 만약에 1장 했는데 몰라. 그럼 냅둬 2장 가는 거야. 왜?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계속 같은 말 나오니까 다시 한 바퀴 들어오면은 그때 이해가 잘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V는 V1에다가 V2 더하면 되나요? 그렇죠? 얘 더하기 얘는 얘라 그랬어. 근데 얘가 뭐다? 직렬이래. 직렬은 뭘 결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대. 여기 지나간 전류나 여기 지나간 전류는 같다는 얘기죠. 왜? 전류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V는 공식이 뭐다? IR. 여기 걸린 전압이니까 IR. 그러면은 V1은 뭐라 쓸 수 있어요? I의 R1 전압. V2는 I의 R2 전압. 그래서 ohm의 법칙을 이용한다 이 얘기네.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V는 V1 대신 얘를 써보고 V2 대신 얘를 써보자는 얘기. 그러면은 IR1 더하기 IR2다. 이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공통이 뭐냐? I. 그러면 R1 더하기 R2.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봐요. ohm의 법칙이 뭐랬어 아까? V는 IR.
요 R이죠. 그러면은 직렬일 때 전체 저항을 R 자료로 할까요? 이거 뭐 문자 외울 필요 없어. R 다시 R 제로 뭐 자기 쓰기 나름이니까. 전체 저항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 회로의 전체 저항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방금 했죠? 얘랑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은 전체 저항이다 이 얘기죠. 이해가시나요? 얘가 3ohm이래. 얘가 6ohm이래. 그러면 전체 저항은 9ohm. 그럼 만약에 얘가 6ohm이래. 얘도 6ohm이래. 전체 저항은 12ohm이죠. 더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더하나 하나에다가 하나 둘 개수를 곱해놔. 값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동일한 저항일 때는 동일한 저항 하나에다가 개수만큼 곱해도 전체 저항이 나온다. 이 얘기죠. 아, 직렬일 때 전체 저항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 얘기네. 지금 제가 식을 유도했는데 유도해서 안 되면은 요것만 보는 거예요. 아, 이때 전체 저항은 얘랑 더하는구나. 근데 같은 값이면 하나의 값에다가 전체 개수를 곱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식에서 I는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랑 곱하기죠. 넘어가면 나누기라 그랬죠. 곱하기 넘어가면 나누기야. 나누기는 분모요, 분자요? 분모죠. 그러면 어떻게 돼? R1 더하기 R2분의 V가 전체 요 전류값이다 이 얘기죠. 얘 더하기 분의 얘 전압이 전체 전류 I다. 그러면은 V1은 여기서 I의 R1, V2는 I의 R2다. 이렇게 썼나요? 그러면은 요 R1을 먼저 I1은 요거니까 R1 더하기 R2 분의 V 여기다가 R1 곱한 게 V1 값이고 또 R1 더하기 R2 분의 V에다가 R2 곱하면은 V2 값이다. 그러면은 요거를 얘가 위로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면 상관없잖아요. 4분의 3은 3과 4분의 1 같은 거 아니야? 위잘 바뀌어도. 그러면 결국 R1 더하기 R2분의 R1의 V값이 뭐다? V1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R1 더하기 R2분의 R2에 걸리는 전압. 얘가 뭐다? 결국 V2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V1은 4개 올라가. V2는 4개 누구야? R2. 아, 그래서 전압은 4개 올라간다. 뭔 얘기야? 얘 전압을 구한대요. 4개 얘죠. 얘 전압을 구한대. 4개 얘가 된다는 얘기네. 볼까요? 그러면은 V1을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모는 얘 저항 더해야죠. 그러면은 25 더하기 100분의 전체 전압 200V가 걸렸는데 전압은 4개 올라가. V1 전압을 구하니까 누가 올라가면 돼? 내 거 25음 올라가면 되겠네. 이러면은 40V 나와요. 계산기 암산하시면. V2는 25 더하기 100분의 전체 전압 200인데 4개 누구야? 얘죠? 100이 올라가.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 160V 나와요. 아, 그래서 얘는 40V, 얘는 160V. 그래서 더했더니 얼마다? 200V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전압은 4개 올라간다. 됐나요? 근데 요거를 공부하시다가 여기까지 숙달되시면은 이거를 눈으로 풀 수도 있어. 어떻게 푸냐? V는 IR이죠. 그러면은 얘는 직렬이야, 병렬이요? 직렬이죠. 직렬은 뭐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저항이 커지면 전압도 커지겠죠. 두 개가 뭐다? 비례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이런 식을 안 쓰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시험장에서는 빨리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25옴하고 100옴하고 25로 약분시키면 1대4 나오죠. 저항이 1대4래. 그럼 전압도 1대4 나와야죠. 40V, 160V 더한 값은 200. 암산이 가능하죠. 공부 좀 하시면은 암산이 가능하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배율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ohm의 법칙을 이용한 거예요. 문제는 이거야. 보시자고요. 얘가 200V래요. 근데 얘가 50V래. 이때 이 전압계가 5000ohm이래요. 그럼 이 얘기 뭐예요? 지금 얘가 걸린 전압이 얘랑 더한 게 같다 이렇게 했죠. 근데 얘는 200V 전압이 걸렸는데 50V 전압 뺏기 얘는 견디질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압계는 타버리는 거죠. 나는 술을 2병밖에 못 먹는데 술을 4병 먹인 거야. 그러면 얘 어떻게 돼? 술 차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 얼마? 150을 딴 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저항을 설치하는 거죠. 이거를 배율기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결국 이 얘기는 200V가 걸렸는데 여기 50V래요. 그러면 여기 몇 볼트 걸리게 하면 돼? 150V를 걸리게 해서 얘랑 더한 값이 얘가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위적으로 여기다가 저항기를 설치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봐요. 3대 1인가요? 그러면은 전압이 얘가 몇 배 상승한 거예요? 몇 배? 3배인가요? 그러면은 저항도 몇 배 상승해야 돼? 3배. 15,000ohm이라는 얘기죠. 얘가 전압이 3배 상승하니까 전류도 저항도 몇 배 상승해야 돼? 3배 상승해야지. 이거를 공식을 이거야. 요거를 RS로 쓰는 것도 있고 RF로 쓸 수도 있고 R-로 쓸 수도 있고 문자를 외우지 마시고 의미를 외우셔야 돼. 얘는 배율기 저항, 얘는 배수, 얘는 전압계 내부 저항. 그러면은 봐요. 지금 요 식에서 문제 출제자가 주어진 거는 200V, 50V, 5000ohm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50하고 200이 몇 배야? 배수가 4배죠? 그러면은 배수 마이너스 1에다가 내부 저항 얼마? 5000ohm. 이렇게 했더니 얼마 나와? 15,000ohm 나온다 이 얘기죠. 이게 배율기 저항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식을 외우면 좋지만 공식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충분히 활용해도 눈대중으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는 게 뭐예요? V는 IR.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해 저항이 커지면 전압이 커진대. 아, 얘가 50인데 얘는 200이야. 그러면은 얘가 타지 말라고 저항을 설치해야 되네. 그러면은 얘가 50이니까 얘가 200이니까 150짜리 걸리게 전압을 설치할 거 아니에요. 전압이 3배니까 저항도 3배, 15,000. 이게 빠르겠어요? 공식 빠르겠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이 공식도 암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냐, 직렬, 저항의 직렬 연결까지 하고, 요번 강좌 마치시고 다음 강좌에서는 저항의 병렬부터 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